안녕하세요. 39 직장인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기업의 한 영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일하는 기업의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해서는 현재 5년차 유부녀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직장이 돈을 벌어다 준 고마운 회사이기도 했지만, 제 평생의 짝인 남편을 만나게 해준 핑크빛이 감도는 장소이기도 했네요. 서로 일하는 부서나 지위 같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직장인들이었는지라 회사 구내식당 안에서 만나면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것 마냥 설레고 좋았는데 그 기분이 커져서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둘 다 지금도 웃어넘기지 못하고 잠시 가슴 설레어 할 만큼 처음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만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 아직도 기분이 짜릿짜릿하답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 시골리던 당시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시댁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고 남편도 좋아 보이고 그 외의 부수적인 조건들까지도 하나같이 죄다 좋아 보였었죠. 뭐 하나 따지고 들면서 이 사람이 평생 나를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에 대해 최소한 집안 꼴이라도 좀 미리 조사를 하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그런 사소한 행동조차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시댁에 신뢰가 될까 싶어서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오죽했음 저희 친정언니가 너 어디 팔려가냐? 라고 농담삼아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을 했을 만큼 제가 잠시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마냥 후회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남편을 좋아하고 있고 저를 향한 남편의 마음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대해 지난날을 곱씹어보고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몇 가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신우년의 관계였어요. 저희 두 사람 1살 차이로 신우이는 저보다 언니지만 남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촌수로 따지면 엄연히 제가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낯뜨겁게 누가 서로 극존칭을 쓰고 윗사람이라고 어른대접을 해주며 사나요. 그러니 저도 촌수만 윗사람일 뿐 실상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서로 친근감 있게 호칭만 제대로 부르고서는 편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지내고자 했죠. 그 전에 이미 신우이가 옆에서 계속 우리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라면서 불편하던 취지의 말을 웃는 얼굴과 함께 뱉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눈치를 보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제가 신우이한테 아가씨 라는 호칭을 꼭 쓰는 조건으로 존대를 썼고 신우이는 저에게 언니 라고 부르는 조건으로 반말을 쓰게 되었어요. 서로 친근감 있게 언니 동생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우이는 저한테 경계를 더 지어가면서 깍듯이 언니라는 말과 함께 존대를 쓰게만 하더라고요. 자기는 꾸준히 저를 호칭만 윗사람으로 부를 뿐 거침없는 반말을 이어갔는데도 말이죠. 편한 언니 동생 사이 같지가 않아지는 우리 대화 문제가 좀 떨떠름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 언니라고 호칭을 제대로 불러주기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가씨의 반말이 더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좀 어째 한 번은 맞존대를 안 해주네 하는 마음에 대단하다 싶기는 했지만요. 반면 저희 시누이는 저한테서 존댓말도 듣고 아가씨라는 예쁘장한 호칭까지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평생 고쳐지지 않으면서 하는 호칭과 대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모여있으면 보란듯이 제게 언니! 라고 부르며 말을 너무 막 하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좀 더 지속될수록 저는 시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호칭 문제에서 슬슬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만큼 우리 시누이가 너무 별나고 예의가 없다는 것을 차츰 알아가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4년 후인 작년에 시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녀짝에는 내내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던 시누이였기 때문에 제가 시댁의 명절을 지내려 가면 늘 시누이를 마주봐야 했었어요. 저희 시누이는 중소기업을 쭉 다니던 회사원이었는데요. 시누이가 처녀일 적에는
참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엄연히 대기업 소속으로 정사원이기도 했거든요. 어디 가면 대기업 다닌다는 소리부터 자랑자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직업인 영양사를 언급하면서 영양사로 일한다는 말로 먼저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시누이는 사사건건 제가 대기업 소속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저를 농락했어요. 거기 회사에서 직원들 밥이나 퍼주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 사람이라는 거야? 회사가 돈 벌어오는데 언니가 뭐 보태준 거 있어? 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뱉어내면서 제게 회사를 위해 뭘 했냐고 뻔뻔스럽게 물어보는데요. 기분 정말 더럽더라고요. 아무리 그게 진심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제가 회사에 대해 자랑 한번 허풍 한번 떤 적이 없는데 먼저 이리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잘도 해대나 싶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남편도 야,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사람들 점심때마다 밖에 나가서 식당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해. 밥 한 끼 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회사 정사원한테 말하는 것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 실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주기도 했어요. 이런 식의 말을 너무 자주 꺼내는 바람에 한 번은 남편이 너 우리 와이프한테 질투하냐? 왜 자꾸 먼저 대기업 직원이네 아니네 하는 말을 꺼내는 거야? 라면서 무안을 주기도 했죠. 그러면 신우이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대기업 사람인 척을 하길래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 거기 회사 다니는 사람 맞아요 아가씨 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저 거기서 남편 만나 결혼한 거예요, 아가씨. 지금도 우리 부부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라면서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가씨는 잘 알지 누가 뭐래? 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회사 생활은 어떤지, 내 직업이 그 회사에서 뭘 하는 사람인 건지, 그러면 정직원인지 아니면 임시직인 건지 등등 차근차근 물어봐주고 궁금해하면 제가 오죽 잘 설명을 해줬겠나요. 하지만 신우이는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제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저도 공격적으로 슬슬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는데 신우이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그러니 저도 신우이한테 슬슬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왠지 자신이 작은 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로 저를 어떻게든 까내리려는 것 같기도 했고 어쩔 땐 그런 말들이 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울 명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해서 대학병원 영양사로 처음에 근무를 하다가 기업 쪽으로 직장을 옮긴 것이었는데 그냥 저의 진한 스펙들을 다 부정하고 싶어서 신우이가 일부러 자꾸 딴지를 거는 거라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겨보고 나니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참 불쌍하고 안타까웠죠. 자기는 잘난 게 없어서 어떻게든 가족인 저를 까내리는 재미를 느껴보려 하는 모습이 천박했으니까요. 그걸 남편도 새삼 느끼게 된 건지 언젠가부턴 자기 여동생 얘기가 시어머니로부터 나오기만 하면 나중에 얘기하자며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했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마냥 내버려 두려고만 했어요. 그러다 신우이가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시부모님께서 여동생 결혼식 비용을 대달라며 돈 5천만 원을 요구하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발작을 하면서 거절을 했다더군요. 그 돈이 있으면 와이프랑 세계 여행을 떠나고 말겠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부모님도 한참 돈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셨고 그걸 남편이 알아차리게 되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바람에 더 이상의 돈 얘기는 물 건너갔어요. 하지만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대기업 다니는 것들이 돈에 인색하다면서 엄청 저희 부부를 쪼잔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되라고 반협박의 말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돈 100만 원씩을 보탰네요. 시누이는 저희 결혼할 때에 아예 축의금조차 내질 않았었는데 결혼 자금을 보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 부부는 졸지에
하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취급은 정말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더한 신우이의 생색이 그 후 펼쳐졌죠.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없습니다. 둘 다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결혼을 하기도 했고, 워낙 둘 다 일이 바쁜 사람이다 보니 당장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어요. 천만다행히게도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마냥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아이 소식이 찾아오지도 않길래 그냥 이대로 둘이서 몸 편하게 더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고는 지금 당장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 일을 더 좋아하고 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더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까지나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간섭을 하는 사람들도 딱히 없었고, 시댁조차도 처음 몇 번은 손주 얘기를 꺼내시더니만 남편이 나중에 뭐라고 했던 건지 그 후로는 아이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전혀 다른 종족의 사람이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면서 저희 부부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죠. 자기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부를 보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흘리게 됐어요. 난 절대로 아이 없이 못 살아. 남편이 언제 바람 피워 남처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없다고? 그런 일들은 상상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거나, 언니는 애 없으면 안 외로워? 난 진짜로 외로워서 콱 죽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슬쩍 아이에 대해서 제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다기보다는 작정하고 제 속을 뒤집으려 환장한 년처럼 말을 걸었죠. 그 말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신경을 끄라고 하니 시누이도 처음엔 조심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보다 화를 덜 내는 저한테만 슬쩍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이 혹시나 듣고 화를 낼까봐 일부러 남편이 제 옆에 없을 때에만 슬쩍 찾아와서 말이죠. 그랬던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아이를 가졌다는 그 유세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를 보란듯이 놀리면서 약올리는 그 재미가 말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부터 저랑 남편한테 둘 다 연락을 해서는 애가 생겼다며 이런 기쁨을 못 누려봐서 모르겠지만 애가 생겼다는 건 정말 세상 그 어느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면서 축하를 요구했어요. 좋은 소식이니 저희 부부도 당연히 축하한다 소리를 했지만 아휴 꼭 말을 그따위로 해야겠나 싶어서 한숨도 동시에 새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오면서 그리고 급기야 애를 낳고 나서까지도 신우의 진상짓과 주둥이 나불거리는 행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올 당시 신우이가 자꾸 자기 부른 배를 사진으로 찍어서는 저희 부부를 단톡방에 초대를 보내더라고요. 지 배부른 사진을 저랑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말입니다. 처음엔 건강하게 잘 출산을 하라고 배가 많이 나왔다면서 반응을 해줬는데 신유이가 언니는 잘 모르겠지만 애가 이렇게 나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기분을 못 느낀다는 건 진짜 불행한 거지 라고 말을 하던 날 재수없는 년이라는 욕이 제 입 밖에서 마구 튀어나오면서 바로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신우이로 나무랐지만 임신 중이라 심하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신우이는 이 문제가 아주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겼나 봐요. 그래서인지 아주 뻔뻔하게 출산 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산후조리 좀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출산하기 전부터 저희 남편한테 산후조리원을 출산 선물로 해달라는 개소리를 아주 신박하게 뱉어낸 바람에 남편이 혀를 차며 고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동생이야 라는 소리를 했었는데요. 결국 산후조리원을 자기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가긴 갔었는데 가 있는 내내 이번엔 저한테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출산 후 조금씩 자기 집을 와줄 수 있냐고 말이죠. 대기업은 휴가를 쉽게 쓸 수 있으니 중소기업을 다니는 자기 대신에 휴가를 좀 내서는 자기 애를 돌봐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하리만큼 공손하고 또 예의 바르게 저한테 부탁하는 신우의 말이 낯설었습니다.
웬일로 자기 자신을 숙이고서는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싶어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급하긴 급한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신우이 산후조리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겨우 신우 산후조리 때문에 제 회사를 휴직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요. 하지만 끈질기게 연락이 오는 신우와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연락까지 계속해서 받고 나서야 저는 바보처럼 어쩔 수 없다고 수긍을 해버렸어요. 평일은 힘드니까 주말이라도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수긍을 하고는 시어머니랑 신우 산후조리 일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주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신우이 집에 갔습니다. 시간 약속을 한 게 아니어서 그냥 일찍 끝내고 오려고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뭐란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집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 지금 우리 애 자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기껏 집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애가 자고 있으니 필요가 없다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차 한 잔 내주지를 않은 채 말이죠. 제가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다시 갔다가 왜 다시 와야 하냐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저를 붙잡고는 어떻게든 저를 써먹겠다고 자기 미역국을 끓여달라는 소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집에 갈 일을 만들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시키는 미역국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무리 앉아있어도 저한테 시킬 만한 일이 없는 듯이 보였을 정도로 시누이에는 정말 순했고 시누이도 아주 널널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들키기 싫은 건지 자꾸 제게 하나씩 일을 추청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지 남편 속옷 빨래까지 저한테 시켰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예측이 되시죠?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해서 몸 챙겨주러 왔더니만 시누이는 너무 팔팔하고 애는 울지를 않고 저는 도무지 뭘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누이가 어쩌다 시키는 건 빨래에 집안일이니 황당했습니다. 이건 마치 저의 황금 같은 주말을 빼앗겠다고 작정을 한 듯 보였어요. 주말마다 찾아가면 시누이는 보란듯이 제게 미역국부터 끓이고 애기 기저귀 저거 손빨래 해야 한다. 알지? 아, 얘가 없어서 모르나? 라고 하면서 일을 하나도 시켰어요. 미역국은 갈 때마다 만들어야 했고 손빨래를 꼭 해야 한다며 애기똥이 가득한 면 기저귀를 저한테 건네주는 바람에 저는 남의 똥을 제 손에 묻혀가면서 닦아내야 했어요. 처음엔 역하기도 했고 진짜 억울하고 짜증나서 확 집을 뛰쳐나가고도 싶었어요. 말끝마다 애가 없어서 모르는 게 많을 거라고 무시하는 시누이 말에 반박도 못하고 입 다무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산후조리를 주말마다 도와주고 있는지 3주도 되지 않았는데 주말 그 이틀 동안 스트레스 지수는 기준치를 완전히 초과해버린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어제 피곤해도 약속은 약속이니 역시나 시누이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걱정을 하며 아침에 바래다줘서 모처럼 편하게 시누이 집에 찾았어요. 자기는 여동생 얼굴 꼴보기 싫다면서 집에 한 번을 들어오질 않다가 이번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내가 한번 당신 뭐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집에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시누이도 자기 집에 찾아온 오빠가 반가우면서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오빠는 왜? 정신없으니까 그냥 가.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알아? 라며 바로 쫓아내려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쫓겨나가 버렸죠. 아침부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별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기껏 저 생각에서 집에 따라 들어왔다가 여동생한테 쫓겨난 남편의 심정이 오죽 화가 날까 싶어서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누이는 언니, 우리 의 기저귀 저번에 손빨래 개떡같이 해놔서 똥이 다 묻어있더라. 좀 제대로 빨 수 없어? 언니의 아니라고 막 다루겠다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하얀 면이 다 보이도록 내 손 으스러져라 빨래를 했더니만 어디서 똥이 묻어 있었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성별로 따지면 직업이 영양사인 저에겐 삶의 수칙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황당했고 시누이가 오버를 떠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무시를 하고는 잘 빨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똥기저귀를 또 들고서는
그걸 빨겠다고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신우이가 아니!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순간 뒤돌아보니 신우이는 저를 끌다시피 화장실 안에서 데리고 나와서는 베란다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남의 화장실에서 똥기저귀를 빨면 어떡해. 베란다에서 빨어. 냄새 배잖아. 라고 확 저를 향해 쏘아대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얼굴이 잔뜩 화끈거렸죠. 그 냄새나는 기저귀를 빠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초라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른 채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기저귀를 빨고 있는데 부엌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신우이 집에 오자마자 바로 냄비에 미역국부터 끓이려고 물을 붓고서는 미역을 불려놨는데 기저귀를 빨다 보니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나가기 전에 손은 씻었고요. 미역이 아직 덜 불려져 있길래 살짝 냄비 그릇만 만졌다가 다시 베란다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 부엌에서 행주를 빨고 있던 신우이가 야 이씨 야 너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이걸 왜 만져 미친년아 라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욕을 섞어가면서 말입니다. 글쎄 저보고 똥 만진 손으로 자기 입에 들어가 미역을 왜 만지냐고 미친년이라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년이라는 말도 했고요. 바로 제 코앞에서 이런 비명 섞인 욕을 뱉어내니 저는 입이 파르르 떨렸고 신우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가 마치 더러운 병균 덩어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부터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도와줘야 하나 싶어서 저도 열불이 난 거죠. 방 안에서 퍼들려 자고 있던 신우 남편은 왜 그래? 라면서 자기 잠을 깨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우는 신우대로 제가 연병을 떨면서 헛돼지가 난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두 부부가 아주 쌍둥이 마냥 지랄을 떠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 뭐라고 했냐? 야 이년아 내가 네 새언니야. 어따 대고 미친년이래 이 또라이가. 라면서 욕으로 맞받아친 걸로도 모자라 방 안에서 조용히 하라고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 신우 남편한테도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너나 조용해 라며 더 큰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신우이가 더럽다며 만지지 말라고 한 그 냄비한 미역을 불리고 있던 물 안에 제 손을 집어넣고는 보자 보자 하니까 라는 말과 함께 신우이 머리통을 향해 미역을 던져버렸습니다. 한 번 던지고 말았냐고요? 두 번, 세 번 더 던지며 미역 싸대기를 갈겨주기 위해서 미역을 제 손에 꼭 붙들어 둔 채 인정사정 없이 그년의 머리채에 갈겨댔어요. 아주 신우이는 덜 불려진 미역에 머리통을 맞아대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저대로 냄비물까지 집어들어서는 신우이한테 물바가지를 쏟아낸 후에야 손에 쥔 미역을 놓아버렸어요. 더럽고 불결해서 네 집에 다시는 안 와. 이게 남편 여동생이라고 산후조리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만 그 더러운 싹수는 여전하네. 네 새끼 더러운 똥은 네 손으로 치워 이년아. 네 새끼 똥인데 냄비에 손 한 번 댔다고 더러워하는 네가 그러고도 왜 미냐? 한심하기는. 라는 말과 함께 씩씩대면서 제 가방을 챙기고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 집은 밖에서 여자들이 그런 비명을 질러대며 싸우고 있는데도 방 안에서 잠을 퍼질러 자던 신우 남편이 한번 나와보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평소 육아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신우이를 혼자 방치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저런 남편도 신우이 인생이 참 구질구질해 보이고 또 스스로도 얼마나 괴롭고 비참할까 싶기도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 걱정까지 해줄 만큼 신우이가 불쌍한 건 전혀 아니었기에 저도 무관심으로 더 일관을 하기로 했고요. 집으로 가는 길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정말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저를 픽업했어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순간 감정에 울컥해서 목소리가 격양되니 남편은 옆에서 듣다가 빵 웃대요. 버릇 한번 제대로 고쳐주고 온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치켜 세워주니 저도 신우이를 제대로 혼내준 것 같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제 생각을 고쳐먹었죠. 신우이는 당장 사과를 하러 다시 집에 오라면서 발악을 하듯이
연락을 해왔는데 저는 절대로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 주 주말? 당연히 안 가죠. 누구 좋으라고 그 집에 또 식모짓을 하러 갑니까? 어디 한번 지 혼자 평일에도 주말에도 꾸준히 애 돌보며 살림하느라 고생하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볼 참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해야 제가 있었던 3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꿀같이 편안한 시간이었는지를 신우이도 잘 알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